반갑습니다. 무자본 창업가 반갑습니다.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신태순에게 물어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중요한 사람한테 나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문의를 하십니다. 사실 뻔한 대답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이 담긴 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은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나 이런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분명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반응도 좋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지만 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내 계획에 맞춰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맺어진 혹은 관계를 맺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특히나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그런 교류를 하고 같이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있어서 좀 인지도가 있거나 좀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또 결정권자들은,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은 계속 선택해야 될 게 많고, 본인에게 워낙 다양한 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저만 해도 메일이 뭐 하루에도 몇십 개씩 계속 오고, 카톡도 계속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그걸 다 처리 못할 정도인데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창업하고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진정성을 담은, 자기의 생각을 고스란히 잘 담은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글로 잘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메일을 아주 길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많이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읽다가 보면은 좀 중간에 혼란을 겪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글을 읽다가 많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글들을 많이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메일을 만약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원칙은 메일 하나에 웬만하면은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라는 것이죠. 하나의 주제만 담아서 그 메일에서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부각되도록 그렇게 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일단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원칙 두 번째는 주제를 하나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짧은 내용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원칙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나 그런 핵심 주제나 핵심 메시지가 앞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두 갈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에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해서 크게 내 머릿속에, 상대방 머릿속에 인식을 시킨 뒤에 그걸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밑에 글이 나와야 이제 읽으면서도 이제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초반에 그냥 구구절절 얘기를 쓰고 중간에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나오거나 마지막에 메시지가 나오면 이미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그것이 전달될 때는 좀 임팩트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초반에도 한번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글의 길이가 이제 별로 길지 않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글에다가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미팅이나 뭐 전화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꼭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액션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메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 메일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전부 다 전달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면은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게 전달이 다 안 됐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메일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메일 안에다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른 회원분 굉장히 글을 길게 잘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내용을 조금 한번 본다고 하면은 글을 적을 때 이렇게 큰 그 메일을 적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간 제목들을 하나 더 넣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내가 말하려고 하는 여러 주제들을 분리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구분을 시켜놔야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존재하고 그 안에 그 각 주제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길게 풀어져 있던 내용들인데 마지막에 되면 또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일을 작성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전달이 잘 되겠죠. 메일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나의 큰 주제로서의 문장을 전달을 하고 오자본 창업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 중간 주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을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주제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낸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한 내용 중간 주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 키워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패턴이 이제 정해져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요새 뭐 계속 핫한 그런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목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글을 좀 길게 써서 쫙 나중에 정리하고 태고를 거치면서 줄이는 편인데요. 줄여서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중간 제목들을 다 넣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제목 안에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편하게 글을 볼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배려를 해놓고 있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추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추신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을 해서 노출을 시킴으로써 상대방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PS 추신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두 번 반복적으로 넣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좀 강하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미션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분, 질문만 하고 대답해드려도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답변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미션을 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다 온전히 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좀 추가를 시킬게요. 제가 뭐 블로그를 좀 써봐라던가 뭐 유튜브를 해보라던가 이런 식의 미션을 드리면은 이제 철저히 그냥 블로그 만드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또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 제가 미션을 받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저의 뭐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스승님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저희가 미션을 그렇게 드린 이유가 있겠죠. 미션을 준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추적을 해볼 필요가 먼저 있겠죠. 그리고 왜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걸 쓰라고 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 그걸 통해서 매출을 내는 분들,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브랜딩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라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숨어 있겠죠.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만약에 저한테 의존해서 계속 매번 단계를 거기까지만 끝내고 하면은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어떤 의도로 이런 미션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플러스 원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고객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고객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고객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 그런 잠재 고객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이제 다양한 고객군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뭐 미션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상품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내가 딱 어느 정해진 한계까지만 생각하는 그런 연습으로만 내가 사업을 키워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플러스 하나가 되지만은 상대방한테는 플러스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하나의 고려함을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매출이 몇 배로 더 뛰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매출을 더 손쉽게 또 즐겁게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에게 미션을 받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잘 된 분들이 이제 계신 거고, 아직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에서 좀 이제 뛰어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 스승님들을 많이 모셨고, 그분들은 굳이 저를 키워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미션을 주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저에게 미션을 주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저를 케어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이 미션을 주는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야지만 저는 더 많이 케어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한 단계 더 많이 생각을 해서 뭔가 미션을 행하고 저를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컨텐츠로 그분들에게 역으로 도움을 드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좀 약간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딱 서른 초반에 이제 막 사업 배우고 많이 깨지고 아직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 많이 배울 때 과거랑 또 다르게 좀 더 생각을 좀 더 한 단계 더 많이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승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겠다. 돈 버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절실함을 바탕으로 많은 미션들을 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통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신 분들,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본인에게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분들은 미션을 주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직관에 의존해 가지고 많이 툭툭 던지듯이 많이 주시죠. 어, 이게 이제 미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근데 모든 것들을 저의 성장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영숙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매장을 내는 데 있어서 고속터미널 쪽에 상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사진으로 찍는 거 그 시간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당연히 많았죠. 아무것도 거의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사진을 찍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로 갔는데요. 가가지고 그쪽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가 쪽 근처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유동인구를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였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제 왜냐면 그때 시간대 별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걸 찍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거리 사진만 될 뿐이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전달해봤자 그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원래 제가 저 집 때문에라도 막 부동산도 잘 안 가고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가가지고 그쪽에 당시에 염두에 두고 있던 그 상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구글에서 이런 지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역과의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또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PDF 파일로 만들었던 건데 그냥 블로그에다가 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었을 때는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안에다가 사진에다가 다시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나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어차피 여기 유동인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그 지도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지도를 보고 바로 사진을 보면서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계약한 곳이 여기인데 거기서 볼 때 이제 있는 그런 아파트들과 그 매장 위치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편집을 계속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대 매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임대 매장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매장을 이제 보는 그런 사진들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상가 에서도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진을 전부 대부분을 찍어가지고 이제 조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찍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미션으로만 받아들이고 사진만 찍어와서 드렸으면 되는 거였지만은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상가를 낼지 안 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찍었고, 이렇게 와이드한 방식으로도 많이 찍었고, 이제 뒤편도 이렇게 따로 찍었습니다. 이제 뒤편은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곳들에 대한 사진도 찍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도 혹시 경쟁사가 될 만한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구글 맵이랑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과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대 분석을 좀 했었죠. 어느 정도 세대가 이제 들어와 있는지, 그 세대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어떤 정보를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배울 때 파리바게뜨나 이런 빵집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샌드위치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 가서 커피를 사면서 한번 물어봤죠. 하루에 몇 개 정도나 팔리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부동산 업체 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좀 정보를 좀 더 덧붙여가지고 PDF 파일로 아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사진 찍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예 보고서를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PPT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진만 보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드렸죠. 당연히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되게 만들어봐,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저에게 주는 그런 미션들은. 근데 그거에서 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걸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수업을 들으러 가고 하면서 그거를 채워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그걸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혀 기본 지식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말이 되도록 만들어 오는 그 과정을 보고 저를 계속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저를 자랑하면서 알려주셨죠. 왜냐면 이 친구는 뭔가 던져줬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발전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보여주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었죠. 지금 최규철 대표님이랑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도
그런 과정을 뭐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최 대표님이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초창기에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처음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까지는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염두에 많이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저를 트레이닝 시켜 왔다 보니까는 상대방의 의도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죠. 왜냐면 그분들은 처리할 게 많고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하니까 저한테 굳이 신경을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제가 커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저한테 유리한 제한들이나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창업자분들이 꼭, 아니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다른 저랑 굳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꼭 염두에 두시고 뭔가 준비를 하시거나 하셨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자본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거는 돈으로 함부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고, 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자본 창업가들에게 분명 꼭 필요한 정보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그런 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저를 보면서, 아니면 저의 이런 영상들이나 제가 해왔던 얘기들을, 아니면 저의 책을 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 꼭 해보고 싶다. 아니면 꼭 나는 어디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난 꼭 이 사람한테 물건을 꼭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은 돈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예.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죠. 상대방 머릿속에 좀 더 고민을 덜어주고 스트레스 받을 걸 한 단계 더 덜어주는 그 마음, 하나 더 들어가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염두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진정성이 더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가 메일을 보내거나 이럴 때 상대방이 이제 하나의 주제로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짧게 쓰거나, 아니면 구분을 시키고 정리를 통해 가지고 딱 임팩트 있는 키워드나 문장으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이 임팩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지점, 기대하고 있는 지점, 그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초월해 가지고 이제 뭔가 전달할 때 있어서 이미지화 시키거나 나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니면 상대방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더 잘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더 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업 파트너로서나 아니면 어떤 고객으로서도 이제 상대방을 또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지를 굳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즉석에서 그냥 만들어 본 건데요. 앞으로도 어떤 그런 질문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들어서 좀 재밌게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무자본 창업으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또 공유하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